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월 코스트코 언박싱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도 1월과 마찬가지로 구입해본 제품 중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12가지 정도 골라봤거든요. 이번 달에는 식재료 활용하는 방법, 제가 집에서 요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캔 참치죠.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참치 캔 하면 동원 참치, 사조, 오뚜기 참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참치라는 그 제품 하나가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너무너무 많은 패키지 형태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참치를 사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참치를 좀 먹어봤겠죠. 오늘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 제품이 베스트 참치 탑 10, 탑 7 이런 데는 꼭 들어가는 브랜드가 마침 저한테 두 개가 다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저는 요거를 구입했는데 얘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세이프 캐치라는 참치거든요. 세이프 캐치는 참치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수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 캐치 참치의 두 가지 좋은 점은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방식으로 잡는 그 규정을 지키면서 참치를 잡는가, 그거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 함량을 검사해서 캔 상품으로 만드는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둘 다 이제 합격점을 받은 참치고요. 이 참치는 미국 임신부 협회에서 이제 인정한 참치로, 보통 임신부들은 태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뢰가 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치 하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량 맛있게 먹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참치하고 소금 두 개가 전부입니다.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구입한 참치는 포르토피노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이 참치는 얘하고는 다르게 이제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름에 들어있는 참치인데, 참치는 이탈리아산 참치가 맛이나 어떤 품질 면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탈리아 브랜드이고, 이탈리아 참치는 수은 함량이 낮은 걸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extra virgin olive oil이라고 써있죠. 물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기름도 아니고 이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다는 게 고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기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담백한 참치 요리를 하시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에 들어있는 참치는 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는 포르토피노 참치,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참치로는 세이프 캐치 제품, 이렇게 캔 참치는 이렇게 두 개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참치랑 요 참치 두 개 다 옐로우핀 참치인데요. 참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화이트 참치는 알바코어 참치라고 부르고요. 생선살이 상대적으로 좀 붉은 빛을 띠는 게 옐로우핀 투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바코어보다는 옐로우핀 참치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낱개로 구입하셔서 드셔보시고 입맛에 더 맞는 참치를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참치를 어떻게 드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냥 캔에서 직접 꺼내서 밥에 얹어서 먹던지, 참치김치찌개로 먹던지, 참치를 잘게 부숴가지고 야채를 잘게 다져서 달달 볶다가 참치를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설탕이나 물엿 같은 것도 조금 넣고, 그래서 매콤달콤하게 해가지고 달달 볶아서 완두콩이나 옥수수 캔을 넣어도 맛있는데 식은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도 먹었고, 최근에 해본 거로는 참치하고 양배추를 볶아서 먹어봤는데 그게 다이어트식으로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양배추하고 참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콤달콤하게 볶아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양배추를 크기를 어느 정도로 썰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식감이 좀 살아있으라고 큼직하게 썰었더니 참치하고 좀 잘 안 섞이는 그런, 볶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소량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나니까 양배추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소량 달달 볶아서 저는 덮밥으로 먹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투나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피클 같은 거 다져 넣고 마요네즈 넣고 다진 참치 넣어가지고 올리브 같은 거, 그린 올리브 같은 거 잘게 다져가지고 잘 섞어서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빵에 이렇게 발라서 투나 샌드위치 만들어 드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먹어가지고 제품이 없는데 던지니스 크랩입니다. 한국에서 뭐 꽃게탕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드시는 그 게살하고 맛이 거의 비슷한, 근데 이제 훨씬 살이 많고 크기도 크고 좀 드실 게 좀 많은 그런 게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먹기 쉽게 잘라져가지고 한 4조각 정도가 들어있는 게 한 30달러, 35달러, 좀 비쌀 때는 40달러 이 정도 하거든요. 찜통에 넣고 8분 정도만 끓는 물에 찌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쪄보니까 8분은 좀 짧아서 한 12분에서 15분 정도는 찌시기를 권해요. 저희 그 찜통이 파스타 삶는 솥이라서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아마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충분히 데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찜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8분에서 15분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끈하게 데워지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을 다져가지고 버터 워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버터랑 마늘이랑 넣고 계속 따뜻하게 버터 데우면서 거기 이렇게 찍어 먹거든요. 간단한 샐러드 정도 더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둘이서 그 4조각을 다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와, 걔는 정말 실컷 먹었다 할 정도의 양이고요. 한 절반 정도 먹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살을 다 발라내서 나머지 한 조각으로는 파스타에 넣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막 게살이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막 씹히니까 진짜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진짜 맛있는 던지니스 크랩 파스타를 해 먹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레시피 영상으로 크랩딥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었거든요. 시금치랑 아티초코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영상을 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크랩딥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레시피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 따라서 만드실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 먹어 보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먹던 그 꽃게 이런 게 좀 그리우셨다면 이제 훨씬 살이 많고 크지만 또 먹는 맛도 있는 던지니스 크랩 게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캐네디안 베이컨입니다. 이거는 이제 돼지 등심으로 만든, 돼지 등심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걔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안 피자 아시나요? 햄이나 베이컨 그리고 파인애플을 올린 피자가 하와이안 피자인데, 그거 만들 때 이거 넣으면 맛있습니다. 이거를 한 4등분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인애플이랑 골고루 구우면 또 별미예요. 늘 드시는 피자랑은 또 맛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한 장을 살짝 구워가지고 잉글리시 머핀 아시죠? 고기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계란 하나, 요거 하나 살짝 구워서 홀그레인 머스타드나 뭐 이런 거, 치즈까지 얹으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에그 샌드위치 그렇게 만들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2팩이거든요. 보시면 양이 꽤 많아요. 요거 지금 한 절반이나 4분의 1, 요 정도 용량으로 동네 로컬 마트에서도 판매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소량으로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그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실 때 사이즈도 딱 좋고 그냥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반조리 식품이죠. 그래서 데워서 먹기만 하는 그런 제품인데, 코리안 바비큐 스타일 비프라고 해가지고 불고기 스타일의 소스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괜히 미국에 살면 이렇게 코리안이라고 써있으면 호기심도 생기고, 미국에서 파는 한국 음식은 또 얼마나 한국식에 가까울까, 맛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제품, 이런 제품이고, 오늘 저녁에 요거를 저희가 해 먹을 거거든요. 꺼내가지고 제가 요리를 좀 해보고 먹어보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나머지 제품들은 내일 좀 낮에 밝을 때 여러분도 조금 환하게 보실 수 있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2가지 정도 식재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제품은 아티초크라는 식재료입니다. 이거는 식물인데요. 연꽃 비슷한 투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스팀을 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내용물만 먹는 식물인데요.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는 않는 맛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밍밍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잔잔한데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맛?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오일 안에 양념을 해서 재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가루 같은 양념이 보이시죠? 먹기 좋은 한입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해놓은 거라서 이제 식재료를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제일 쉬운 거는 피자에 얹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요거 얹고 프로슈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몽 햄 아시죠? 그거의 이탈리아 버전이 프로슈토거든요. 지난달 코스트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얹고 아티초크 얹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드시면 피자지만 조금 더 색다르고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아루굴라 같은 채소를 샐러드 채소를 얹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색다른 방법입니다. 아티초크, 아루굴라, 프로슈토 이렇게 얹어서 피자를 한 번씩 해 먹는데요. 늘 뭐 페페로니 같은 거 얹어서 고기 같은 거 얹어서 피망 이런 거 얹어서 드시는 피자랑은 또 다른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드실 수 있고요.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토핑을 좀 다양하게 하시면 샐러드를 좀 재밌게 드실 수 있는데 그대로 꺼내서 오일을 조금 털어내고 그대로 얹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티초크를 토스트 오븐에 살짝 구워가지고 화이트빈이랑 섞어서 레몬 드레싱에 섞어서 샐러드를 해 먹었는데 그게 이탈리아식 샐러드라고 하더라고요. 해 먹어봤는데 평상시에 먹는 샐러드랑 다르게 아주 색다르게 맛있었습니다. 아티초크로 숲을 만드셔도 되고요. 오일 파스타 같은 거에 구운 그 아티초크를 또 좀 더해서 드셔도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바빠서 잘 못하고 있지만 인스턴트팟으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자주 먹고 만드는 방법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해 주셨는데요. 인스턴트팟으로 만드는 그릭 요거트가 궁금하시면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이 그릭 요거트는요, 지방이 없는 요거트이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좀 꾸덕한 편이에요. 전혀 흐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사서 드시기도 해서 요거를 어떻게 식재료로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마요네즈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콜슬로우를 좋아하거든요. 양배추를 잘게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무칠 때 마요네즈에 무치잖아요. 그때 이제 마요네즈를 아예 안 넣고 그릭 요거트로만 이제 무치면 굉장히 담백하긴 한데 우리가 좋아하는 콜슬로우의 그 약간 진한 맛이 아쉬우니까 저는 반반 섞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맛이 약간 나면서도 훨씬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요네즈는 기름이랑 계란 노른자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지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로리도 훨씬 적고 그래서 아주 괜찮습니다. 마요네즈 쓰시는 모든 샐러드 이런 곳에 그릭 요거트를 대체하시면 좋아요.
타코나 이런 멕시칸 음식을 집에서도 만들어 드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사워크림을 잘 아실 텐데요. 사워크림도 이제 비교적 담백한 편이지만 이 그릭 요거트보다는 훨씬 지방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사워크림을 보통 이제 타코 같은 거 만드실 때 사워크림 한번 바르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토핑 재료 얹어서 이렇게 말아서 드시잖아요. 그럴 때 그릭 요거트를 싹 발라가지고 드셔도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과카몰리 좋아하시잖아요. 아보카도 으깨가지고 만든 또티아칩 같은 거 찍어 드시고 하는데 그때 약간 사워크림을 넣어서 섞거든요. 과카몰리 만들 때. 그때 사워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를 넣고 섞으면 아보카도 자체가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 칼로리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그릭 요거트를 대용해서 넣으셔서 만드시면 칼로리도 낮아지고 맛도 또 산뜻해지고 저는 코코넛 당근숲, 뭐 토마토 숲 이런 거를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끓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숲 드시기 전에 요런 이제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정도 떨어뜨려서 섞어서 드시면 숲이 굉장히 크리미해져요. 보통은 사워크림을 많이 넣어서 섞어 드시거든요. 그릭 요거트로 대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팬케이크나 머핀 같은 거 구우시면 빵 종류는 굉장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프로스팅을 위에 얹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그릭 요거트를 위에 이제 얹어서 드시면 달달한 빵을 조금 얘가 중화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가끔 바나나 당근빵을 굽는데 바나나도 달고 또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양을 좀 줄여도 꽤 달달하거든요. 그런 거 먹을 때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단맛도 약간 중화되면서 달달한 빵이지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팬케이크에는 사실 이제 시럽을 많이 뿌리시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설탕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뿌리는 시럽의 한 절반 정도만 뿌리시고 그릭 요거트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같이 한 입에 드시면 그 그릭 요거트의 산뜻한 맛과 약간의 달달한 시럽 그리고 팬케이크 이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 뭐 일상 영상이나 이런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트 볼, 요거트 볼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제 좋아하는 과일 몇 가지, 견과류, 그 다음에 뭐 오트 같은 거, 귀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뿌리고 꿀 있으시면 꿀 좀 뿌려도 맛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볼처럼 해서 드시는 건데 산뜻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클래식하게 기본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조금씩 그릭 요거트로 대체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도 되게 많고 엄청 크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금방 다 먹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되게 괜찮고 이거를 막 열심히 먹다가 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걔를 인스턴트 팟에 그릭 요거트를 만듭니다. 그거 우유 사다가 남은 그릭 요거트로 더 많은 분량의 그릭 요거트를 또 홈메이드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참 유용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요번 달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간식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에드마미 과자입니다. 이거는 드라이 로스팅한 콩입니다. 저는 사실 진짜 콩을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콩밥을 하면 진짜 너무 그날은 우울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드라이 로스트라는 거는 기름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굽듯이 로스팅을 한 건데 에드마메는 줄기콩을요 막 여러 가지 매콤 달콤한 양념을 해서 그 줄기채로 볶아요. 그러면 이제 입에 넣고 이렇게 이로 이렇게 누르면 그 콩이 쏙쏙 나오거든요. 콩 껍질에 묻어있는 양념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는 스낵푸드 같은 간단한 술안주 같은 걸로 저는 미국에서 많이 판매를 해서 먹어봤는데 그 콩입니다. 에드마메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거는 맛있어가지고 먹었어요. 내용물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콩 싫어하시는 분들은 극혐하실 비주얼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봤다면 진짜 질색팔색을 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 간식인데 이제 껍질은 빼고 내용물만 꺼내서 드라이 로스팅을 한 다음에 매콤한 스리라차를 넣고 같이 볶은 거예요. 매콤해요. 그러니까
콩의 그 고소한 맛이 나면서 매콤합니다. 최고로 건강한 스낵 이런 건 아니지만 콩으로만 만든 거라서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견과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요. 요거랑 좀 비교할 수 있게 드라이 로스팅된 땅콩이거든요. 일반 땅콩보다 좀 길쭉하고 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익스트라 라지라고 돼 있잖아요.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먹는 맛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소한 냄새. 이게 지금 1인분에 얘는 170칼로리고 얘는 138칼로리거든요. 근데 용량이 달라요. 얘는 1인분에 3분의 1컵이고 얘는 1인분이 4분의 1컵이에요. 담아볼게요. 요게 지금 4분의 1컵이고요. 요게 지금 3분의 1컵이거든요. 땅콩 4분의 1컵. 담아볼게요. 요 정도. 이거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계량컵 잘 쓰지도 않는데. 이러면 1인분씩 딱 담기도 좋고, 그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계량컵은 사실 그 조리할 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교육을 오래전에 했는데, 요거 담아볼게요. 훨씬 많다, 그죠? 얘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제가 담아봤어요. 에드맘의 콩과자는 거의 꽉 찼죠. 얘는 3분의 2 정도? 절반 정도 찬 것 같고 양이 비교가 되시죠. 요게 138칼로리, 얘는 170칼로리. 땅콩은 딱 씹을 때 그 밀도가 굉장히 단단하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훨씬 밀도가 낮아가지고 씹을 때 좀 가벼워요. 과자처럼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이런 견과류에 비해서 훨씬 가볍게 좀 스낵처럼 드실 수 있는 그런 식감이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요거는 한 번씩 사 먹을 것 같아요. 다음은 That's It이라는 과일 간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세일할 때면 구입하는 제품이에요. 미니 프루트 바입니다. 이게 세 가지 맛이고 그냥 100% 과일을 꾸덕하게 말린 얇은 바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높지 않고 아까 이제 이런 콩과자나 땅콩이나 이런 게 좀 짭조름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리치하죠? 네, 그런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충해주는 간식이라면 얘는 좀 상큼하죠, 과일이니까. 물론 이제 당분은 들어있죠, 과일이라서. 저 이런 거 똑바로 뜯는 거에 되게 집착해요. 꼭 가위로 뜯어요. 투머치 TMI.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나씩 꺼내보면 세 개가 다 사과 베이스예요. 사과 플러스 딸기, 사과 플러스 망고, 사과 플러스 블루베리. 과육이 꼭꼭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씹을 때 딱딱하게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좀 먹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루트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콕콕 그 사과 과육이 콕콕 박혀 있어서 조금 먹어볼게요. 당 보충이 그냥 바로 되네요. 맛있어요. 가방에 한두 개 딱 넣어가지고 간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먹기 너무 좋게 생겼죠. 24개 들어있습니다. 8개씩. 하나에 60칼로리, 그리고 추가된 설탕 이런 거 당연히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과일 자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과, 블루베리 두 가지 끝. 그냥 그걸로 만든 거예요. 첨가물이 따로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간단하고 가볍고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무화과 마말레이드입니다. 저는 마말레이드하고 잼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요. 제가 찾아보고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꿀단지처럼 생겼죠. 세일을 하길래 어머, 나 무화과 좋아하는데 무화과 잼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했는데 여러분 가시는 코스트코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통 방식으로 뭐 그리스 스타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며칠 있다가 남편이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제가 먹다가 지퍼백에 밀봉해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뭐 먹던지 이제 먹다가 너무 많이 남으면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빵에 발라 먹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맛있는지 어떤지. 딥 2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아티초크네. 아티초크랑 할라피뇨가 들어있는 딥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티초크랑 시금치, 파마산 치즈가 들어있는 딥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티초크랑 할라피뇨가 들어있는 딥 앤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빵에 이렇게 발라서 드셔도 되고 야채 같은 거 찍어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아티초크가 제가 그랬잖아요. 좀 부드러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밍밍할 수도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라피뇨가 약간 매콤한 고추이다 보니까 잘 어울려요. 밍밍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합이라서 뭐 인공향이라든가 방부제 이런 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드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꽤 꾸덕하고 진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놔도 막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무스도 거도 저희가 자주 구입해서 먹는데 요 버전으로는 처음 구입해봤거든요. 이거는 그린 칠리 체다 딥입니다. 그래서 체다 치즈가 들어있으면서 그린 칠리가 들어있는 건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풋고추 정도 되겠네요. 맵지는 않을 것 같아요. 2개나 사가지고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얘가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조금 길더라고요. 4월 22일까지 드실 수 있어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크랩딥 영상 보시면 그거는 이제 웜딥이잖아요. 따뜻한 딥.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드셔도 돼요. 뭐 빵이나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차갑게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가볍게 드시려면 미니 당근이나 오이 찍어 드시고 그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으로 드시는 거 괜찮으시면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를 길쭉길쭉하게 썰어가지고 드셔도 맛있어요. 너무 생으로 먹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끓는 물에 살짝 한 30초 미만으로 데쳐가지고 드셔도 괜찮아요. 벨페퍼, 피망, 그것도 색색별로 빨강이나 오렌지나 노랑은 달콤하거든요. 피망이라도 걔네들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이렇게 찍어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는 뉴트로즈나 바디 오일인데 After Shower or Bath라고 해가지고 샤워 이제 막 하고 나서 이렇게 이 바디 오일을 바르시면 되고요. 욕조에 담그는 목욕을 하실 때 펌핑을 몇 번 해가지고 이 바디 오일이 섞여 있는 물에서 이제 목욕을 하시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펌핑하는 게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을 좀 맡아볼까요? 깔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조금 생각보다는 강한데 짰는데요. 발라볼게요. 너무 많이 짰다. 큰일 났다. 향이 은은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세사미 포뮬라라 그래가지고 저는 막 참기름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마사지 같은 거 받으시면 오일 발라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오일에서 나는 향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향 나요. 개인적으로는 향이 더 약하거나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거든요. 몸에 샤워할 때 한번 발라보고 느낌이 어떤지 자막으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1월에 이어서 또 2월에도 저도 궁금한 제품, 그리고 할인하면 한 번씩 구입하는 제품, 그리고 식재료로 쓰면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시는 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작은 팁이라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벨레루이 앤 노후 언박싱도 있고 르크루즈 스타우브 언박싱도 있고 뭐 다양한 언박싱이 있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대로 또 편집해서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그 다음에 이제 참치김치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참치김치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그런 약간 김치찜 스타일의 찌개를 좋아하고요. 꽁치김치찌개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꽁치는 제 입에는 조금 많이 비려가지고 꽁치를 그냥 구이로도 그렇게 잘 먹지 못하고 꽁치 김치찌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는데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잘 안 먹었던 맛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미국에 오니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르딘, 이게 정어리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캔이 아니고 요런 데 들어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잡아 당기면 열립니다. 이제 껍질 다 제거하고 내장 제거한 다 익은 정어리가 꽉 차게 들어있어요. 한 통이나 2통 정도 넣으면 얘는 좀 담백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그런 꽁치김치찌개 비슷한 맛이 나는 그런 찌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끓이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끓였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얘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거든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아니고 그냥 일반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데 담백한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8개인가 이렇게 세트로 팔거든요. 저는 담백하고 괜찮았어요. 콩을 이제 제가 좀 이제 막내고 입도 짧고 약간 그렇게 좀 오냐오냐 자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밥을 풀 때 나는 콩 빼고 달라고 막 그러면 엄마가 이제 또 막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콩을 최대한 덜 담아가지고 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콩이 막 골고루 섞여 있는데 어떻게 콩이 한 개도 안 들어있게 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밥을 막 먹다가 콩이 나오면 너무 진짜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또 콩 빼고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 콩 몇 개 밥그릇에 들어있는 것까지 안 먹으면 저도 어리지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꿀떡꿀떡 그냥 삼킨 거예요. 그 콩을 딱 씹으면 이렇게 푸석푸석 부스러지면 그 콩 안에 그 맛을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밥 먹다 체한 적도 있고 막 그 삼킬 때 느낌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미식미식하면서 막 넘어올 것 같은. 그렇게 싫었던 콩이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갖고 여름에 저희가 이제 가드닝을 했잖아요. 그 텃밭에서 막 이것저것 키웠잖아요. 그 중에 부시빈이라는 콩을 키웠는데 그거는 이제 껍질째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제 수확을 조금 못했더니 겉에 그 콩 주머니가 마르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빨갛게 익어요. 그러면 그거는 껍질을 벗기고 콩만 꺼내갖고 밥에다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저희 가족들이 작년 가을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막 밥도 해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언니가 그걸 알려줬어요. 이거 껍질을 벗겨서 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게 생긴 콩이다 얘. 이거 밥에 넣어 먹어보자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올해도 꼭 그 부시빈을 키워서 그럴 정도로 저도 이제 콩을 좋아하게 됐고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콩자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콩자반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콩자반을 어떻게 하냐면 콩자반에 이제 반건조 오징어 있죠. 그거를 콩이랑 비슷한 크기로 썰어요. 콩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야 이제 조리를 하면은 오징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졸이고 나면 콩도 씹히고 오징어도 씹히고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생각난 김에 콩자반을 좀 할까 이번 주에 할까 싶은데